그날 작업은 완벽했습니다. 침대 수리가 잘 되었는지 그날 밤에 침대는 아주 심하게 요동을 쳐도 끄덕이 없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5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차가워졌던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다시 시작되는 삶의 신호일까요? 민주는 이제 50대 후반 청송이라는 호를 가진 도예가입니다.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낸 지 햇수로 5년. 그의 삶은 흙과 불, 그리고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 겸 집은 늘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갈함은 정돈이라기보다는 멈춤에 가까웠죠. 아내가 떠난 후 작업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잊으려 했지만 그의 도자기는 점점 더 외롭고 차가운 푸른 빛을 띄어갔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은 고독하지만 정직합니다.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형태를 드러내죠. 하지만 5년째 제 작품들은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외동아들 지우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지만 효심은 깊었습니다. 민준이 늘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지우는 첨단 기능이 탑재된 최고급 모션 침대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정말 허리에는 최고래요. 진동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이제 작업만 하시고 주무실 때는 편하게 쉬세요. 됐다. 이런 비싼 걸, 허리가 좀 아프긴 해도 이런 걸 받을 나이가 되었다는 게 씁쓸하구나. 민주는 아들의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자신을 돌봐주는 따뜻한 손길 대신 기계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의 새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침대 옆자리의 차가운 공기를 피하듯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침대 설치 기사가 오는 날. 오후 3시 흙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현주. 40대 후반 침대 설치 전문 기사입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와 단정한 태도로 민준을 대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예상했던 우락부락한 남성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제 작업복과는 달리 그녀의 작업복은 깨끗했고 단정한 머리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다부져 보였고 무엇보다 깊고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연추라고 합니다. 침대 설치하러 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현주를 작업실 겸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공간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타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주는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특히 민준이 아끼는 도자기들이 놓인 선반 주변에는 꼼꼼하게 보호 패드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과 작품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작업의 기본이죠. 현주는 기존 침대를 분해할 때도 협탁의 위치나 매트리스의 처리 여부 등을 하나하나 민준에게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 무심한 듯 세심한 배려에 민준의 마음은 묘하게 동요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타인의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새 침대를 조립하는 동안 민주는 따뜻한 작업실 커피를 타서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잠깐 쉬었다 하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향이 나네요. 현주가 커피잔을 받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민준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타인의 따뜻한 체온에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주도 당황한 듯 살짝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그녀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침대 조립이 끝나자 현주는 기능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죠? 일단 한번 편하게 누워보세요. 높이를 선생님께 맞춰 드려야 하니까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여성 앞에서 침대에 눕는다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주의 진지한 표정은 업무 그 자체였습니다. 아,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자 현주는 리모컨을 조작하며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녀가 침대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거리는 매우 좁아졌습니다. 현주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민준은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 정도 각도가 어떠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현주를 바라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두근거림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남자로서 타인에게 의식되고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마사지 기능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델은 간혹 미세하게 왼쪽과 오른쪽 마사지 작동 시간이 0.5초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에 지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신경 쓰이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AS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 놔두고 갑니다. 현주가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지만 집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대 리모컨 옆에 놓인 현주의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현주가 떠난 후 민주는 매일 밤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는 정말 좋았지만 자꾸만 현주의 낮은 목소리, 스쳤던 손의 온기,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마사지 작동 시간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혹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는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고장을 핑계로 연락하는 것이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이대로 이 감정을 묻어두기에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넷째 날 저녁 그는 현주의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침대 설치했던 청송 도예가 민준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마사지 기능이 오른쪽보다 아주 미세하게 늦게 작동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봐드려야겠네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이 마침 작업이 없는 날인데 혹시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을까요? 마침 제가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시간 많으니까 내일 오후에 가볼게요. 다음 날 오후 현주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아이보리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일이니까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주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아끼는 청자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현주는 침대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을 점검해 봤는데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글쎄요. 일단 차 한 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차 향기가 작업실에 퍼졌습니다. 선생님, 혼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업실이 너무 조용해서요. 아내가 떠난 지 5년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소소한 것도 서툴러요. 저도 혼자 살아서 집이 늘 조용합니다. 서로의 혼자라는 처지를 공유하자 묘한 동질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자식 이야기, 혼자 지내는 일상의 어려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현주는 다시 침대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민준에게 건넬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고 민준의 손은 흙을 만져 거칠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대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주 역시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손봤는데 다시 한번 편하게 누워보세요. 혹시나 해서요. 민준이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주는 가까이 다가와 리모컨을 조작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민준이 침대 가장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현주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현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 역시 고개를 돌려 현주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5년의 고독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주의 입술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자로서의 감각이 온몸을 깨우는 것을 느꼈죠. 키스는 깊어졌고 두 사람의 체온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탐하는 손길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절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그들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따뜻함을 서로에게서 찾았습니다. 민주는 5년 만에, 현주 역시 8년 만에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깊은 결합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뜨거운 순간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 씨, 제가 선을 넘었네요. 작업하러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현주는 서둘러 옷을 입고 도구를 챙겼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자신을 지키려는 진심처럼 느껴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주는 황급히 집을 나섰고 민주는 혼자 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실수였다는 현주의 말과 그 말을 하던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던 진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녁, 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현주 씨, 민준입니다. 아,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때 쉬는 날 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제 작업실에서 제가 만든 그릇에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드셨으면 해서요.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두 사람 분량의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현주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 앉아 먹으면서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현주는 민준의 외로웠던 삶을, 민준은 현주의 홀로 된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실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생님, 현주 씨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당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주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아들 지훈에게 현주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진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직은 좀 어색해요. 하지만 아버지 작품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현주 씨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침대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흙과 불로 외로움을 태우던 도예가의 삶에 새로운 따뜻한 온도를 가져왔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이 소중한 인연이 저의 남은 삶을 푸른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황혼의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은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준님처럼 삶의 고요함 속에서 뜻밖의 설렘을 경험하셨나요? 다음에도 색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